안녕하십니까.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화두로는 이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동안에 자기를 두고 이런저런 이를테면 비판 내지 조롱거리 말들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장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양측의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경위와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지금부터 한 6, 7일 전인가요?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나하고 좀 의논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내가 싶어서 그래서 지난 16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뜻을 알아야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윤 후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좀 곧 그 안철수 후보를 만날 텐데 단일화와 관련한 윤 후보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딱 그래요. 윤 후보가 선생님 그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데 이런 것을 안철수 후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맡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또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할 거니까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합당은 선거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5년 안에 즉 자기 임기 5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집권을 해서 이러한 우리의 정책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돕겠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자기, 즉 윤석열 후보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아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뜻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래 얘기했는데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더러 그 선생님께서 안 후보에게 잘 말해가지고 이 단일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하려고 안철수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국민의당 당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두 사람이 말하자면 죽는 그런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 약속은 지킬 수가 없고 다음으로 미룹시다. 나도 그랬어요. 그러나 난 이 윤 후보한테 들은 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쨌든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전해서 안 후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려고 했지만 그날은 그 안철수 후보의 상중에는 정치적인 언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고 또 실제로 또 저도 그게 또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마냥 끌고 있을 수는 없고 특히 이 장례 절차가 끝나면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한 그 매듭이 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할 때는
선거운동 체계보다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봐서 제가 빈소가 차려지는 천안에 갔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17일입니다. 그저께죠. 한 17일, 한 3, 4일 때네. 천안에 가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윤 후보의 이러한 뜻을 안 후보의 과학기술적으로 다 봐드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운영할 텐데 그 안 후보밖에 할 사람이 더 있냐? 안 후보가 다 이런 걸 맡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 후보는 이 일이 또 임기 5년 동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안 후보가 이걸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 자기는 전폭적으로 돕겠다. 뭐 등등 말을 제가 다 전했습니다. 전했고 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 안철수 후보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 통합 절차는 선거 끝나서 한다 그랬는데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아이고 정당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정당에 입당을 합니까? 뭐 그런 말을 듣고 그건 나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금방 그건 사실 입당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나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내 말에 대해서 즉 윤석열 후보의 그 뜻,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잘 돼 가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 후보한테 윤 후보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 안 후보도 굉장히 공감해 보이더라. 그러니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잘 처리하면 될 거다. 이래까지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뭐 나중에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사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뭐 만나게 했다가 뭐 실무자끼리 뭐 먼저 만나라 했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렬선은 뭐 결렬될 수도 있는데 윤 후보 쪽에서 뭐 일주일 동안에는 뭐 아무 답변도 없다 그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정이 그랬습니다. 이 윤석열 안철수 사이에 단일화를 위한 그 물밑 접촉을 한 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 대표가 가장 권위 있게 양쪽을 거중 조정하려고 결국 노력하다가 결국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야멸차게 단일화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사태 진전과 관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하고 싶은 일종의 마지막 말이라 그럴까? 그거 한마디 하시죠. 그것만.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은 진짜 조심스럽고 제 생각을 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말은 뜻, 제가 전한 그 뜻에 저는 굉장히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법이 아닌 한은, 즉 경선하지 않는 한은 그 이상 윤석열 후보한테 뭐 얻어낼 게 별로 없고 얻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하자, 끝까지 경선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어떤 제한도 필요가 없죠. 또 경선할 경우에는 공동정부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경선 빼고는 줄 거를 저는 다 줄 의사를 저를 통해서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리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낙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윤 후보한테도 안철수 후보가 공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해결하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대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윤 후보가 또 그 상가에 가서 빈소에 가서도 또 상당 시간 또 안 후보와 같이 또 만나고
또 내가 또 윤 후보 뜻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내가 지금 윤 후보하고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거다. 다 이랬는데 그러는 거는 저는 결국 그 이분의 그 이제 유세차 그 일산화탄소 문제로 죽은 이 사건이 안 후보의 그 후보 단일화 결렬선언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최진석 위원장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안 후보는 이분이 윤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태도가 너무나 강경해서 단일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안 후보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저도 또 뭐 안 후보한테 다시 저도 상당히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그것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나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안 한다면 나한테 안 한다는 전화라도 하고 뭐 안 하든지 해야 되지. 그래 하는 법이 있습니까? 난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해서 제가 다시 전화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습니다. 두 번째 화두로는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관이 아닌 그 개인 살던 집, 그게 이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24층에 있었는데, 그 24층과 나란히 있는 그 같은 평수의 그 아파트를 경기도시공사가 임차해가지고 거기서 수상한 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장 대표께서 조사한 바를 한 말씀하시죠. 그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보통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 표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 하는. 그리고 또 좀 지나면은 또 다 또 그냥 그것이 무효로 되는 이런 것도 문제인데, 특히 이 사람이 저는 문제인 거는요, 이 국가 예산을 공금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거 이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집에서 뭐 밥 갖다 먹은 거, 그게 8년 동안에 8억이라든가 어디 엄청난 뭐 닭백숙, 뭐 능이백숙, 또 뭐 샌드위치, 쇠고기, 제사상 그런 돈을요 경기도 예산으로 또 성남시 예산으로 이걸 갖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씨가 돈이 없습니까? 정말 이거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또 아주 지독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일에는 그 법인카드, 그걸 법인카드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뭐 경기도도 법인이니까. 법인카드를 휴일에는 쓸 수 없으니까 휴일에 그걸 사다 먹을 때는 개인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해놓고 다음날 그 법인카드를 가져가가지고 바꿔치기 했답니다. 악착같이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이재명 씨 집 앞에 있는 어떤 가게에다가 과일을 갖다 먹는데 뭐 한 8년 동안에 8천만 원어치를 갖다 먹다네요. 8천만 원어치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짓을. 거기다가 이분의 경기도 직원 뭐 합숙소, 합숙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얻는데 이재명 후보 바로 아파트 옆집을 합숙소로 얻었답니다. 근데 그 얻은 그 경기도 개발공사 지금 뭐 무슨 사업본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아주 첫 건으로서 고위공직을 맡은 첫 건으로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얻어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그 합수소 그 바로 옆집이 이재명 후보 집인 줄을 모르고 했다. 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이고, 이재명 시장, 그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그 고위공직자로서 같이 근무했는데, 아이고, 자기 시장이, 자기 도지사가 집도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국민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 후보요, 바로 그냥, 이 후보직에서 박탈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근데 이래가지고 뭘 했냐?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거기서 아마 대통령 후보 선거 모의를, 선거운동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 그러면 집 옆에다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정과 사범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에 그 외 또 재판 거래에 하더니요 불법 폐륜의 가히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온갖 또 거짓말을 지금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만에 하나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정말 완전히 그냥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있는 도덕 교과서는 전부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정과 사범에 온갖 폐륜, 불륜 다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나라에 무슨 도덕 교과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즉 이런 정도의 이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국민 여러분, 결국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이 정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도 지금 뭐 지지율이 오늘 아침 보니까 뭐 40% 전후된다는데 즉 40% 전후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인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여당 편드는 선거운동기관, 여당 선거운동기관을 전락하고 말았어요. 뭐 프랑카드에 쓰는 그 9호선 글자에 대해서 누구와 봐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부정선거 위험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 대표가 말씀하시죠. 그 참 하더니 이재명 씨 쪽, 이거는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인데요. 자기네들 잘못을요 전부 다 국민의힘에다 갖다 덮어 씌웁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게이트인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뭐 굿인가 뭐 이런 것도 그 완전히 그냥 선거 국민의힘이 마치 윤석열 후보가 그걸 뭐 아주 계속 해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적반하장식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선관위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선관위가 이미 저는 이 4.15 총선이 뭐 부정이냐 안 부정이냐를 따질 것 없이 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뭐 울산 선거 부정 사건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재판 안 하고 있는 거며 그 외에도 많고 특히 또 선거사범은 또 1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2년이 지금 돼 가도록 아직도 재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이 야권 지지 말하자면 시민단체나 국민들 가운데 이번 선거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근데 이 저 야권에서 저 부정선거 방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 투표로 만약에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즉 어차피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하더라도 부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지를 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즉 투표함을 뭐 밤새워서라도 5일 동안이라도 지키든지 방지를 할 생각을 해야 되죠. 사전 투표 하지 말자. 특히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신문에 광고를 계속 내던데 하루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나옵니다. 4일 또는 5일 동안이면 그건 5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럼 50만 명 중에 뭐 반으로 갈리더라도 25만 명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뭐 7시 반까지 투표 기간을 연장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 득표수 떨어뜨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 점 깊이 유념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철저히 하되 사전 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